도장 찍었잖아요, 할머니. 서명도 있고요.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서예요. 차 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분이의 등을 구부러뜨렸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오후 나는 문구점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이미 그 종이 위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찍은 적 없어. 정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차 팀장은 서류철을 다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2명의 직원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볼펜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이 동네를 훑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안내문이었고, 다음엔 설명회였고, 그 다음엔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당신 도장이 여기 있다며 서류를 들이미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분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이 더 구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고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인주통이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이 가게를 지키며 수천 번도 넘게 찍었던 도장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장부에 때로는 이웃들의 부탁으로 각종 서류에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장이 누군가를 집에서 쫓아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차 팀장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영업 잘 되시죠? 우리 조합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도 준비 중이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열대를 훑어보더니 먼지 쌓인 공책 몇 권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요즘 문구점이 잘 안 되시죠? 다들 인터넷으로 사니까. 재개발되면 오히려 기회예요. 보상금 받으시면 새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고 그는 곧 지루하다는 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분이네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2층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정분이는 그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그 집에서 떠나보냈고 홀로 남아 마당에 감나무를 키웠습니다. 가을이면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겨울이면 곶감을 만들어 내 가게에도 한 접시씩 가져왔습니다. 그런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차 팀장은 알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법원 기록과에서 일하던 시절 습관처럼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증거는 감정을 이긴다. 서류의 빈칸은 거짓의 흔적이다. 날짜와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네 불빛이 새벽 3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게 2층 작은 방에서 그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 누군가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나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조합 쪽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정분이는 그날 아침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책 삼아 들러 사탕 하나를 사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정분이의 조카라는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고모 좀 봐주세요. 어제부터 말을 안 해요. 조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급히 정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떨어진 감들이 흙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안방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분희 씨,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장을 찍었대. 내가 찍었대. 목소리는 바스러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찍었다고 하더라고. 서명도 있다고. 나는 정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상황이 괜찮지 않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방법을 몰랐습니다. 조카는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요. 도장이랑 서명이 있으면 뒤집기 어렵대요. 고모가 워낙 글을 못 읽으시니까 설명 듣고 동의했다고 우기면 끝이래요. 늙은이들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식해서? 글을 못 읽어서? 그래서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가게로 돌아와 서류를 뒤졌습니다. 조합이 배포한 안내문, 설명의 자료, 동의서, 양식.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류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날짜, 시간, 필체, 종이의 질감까지. 거짓말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분이의 서명이라고 적힌 글씨는 떨리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분이는 자기 이름을 쓸 때 이 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가게 외상장부에 남긴 서명에서 항상 보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의 서명에는 그 특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쓴 것일까요? 아니면 정분이가 너무 긴장해서 평소와 다르게 쓴 것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실마리는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회관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 넘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차 팀장과 직원 2명이 나왔습니다. 차 팀장은 프로젝터를 켜고 재개발 조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넓은 상가, 녹지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재개발은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입니다.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를 드리고 상권도 살아나고 집값도 오릅니다. 이미 동의하신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뒷줄에 앉은 몇몇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서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팀장은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원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차 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다 거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동조하는 눈빛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차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사본 열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명회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반상회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고 나는 회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팀장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개발 이후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카메라들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셔터 앞에 누군가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손글씨였습니다. 나는 쪽지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소방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점검이었습니다. 직원은 소화기 위치, 전기 배선, 비상구까지 샅샅이 확인했고 결국 시정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항목은 12가지였습니다. 소화기 교체, 전선 정리, 선반 고정 등 비용은 최소 200만 원이 들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계산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점심 무렵 낯선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광펜 한 자루를 집어들더니 계산대로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반상회에서 질문하신 분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골목 안쪽 카센터 서윤이에요.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30년 카센터 하셨어요. 근데 10년 전 재개발 때 쫓겨났어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몰래 빼온 거예요. 동의서 스캔 파일이요. 프린터 기록도 있어요. 날짜가 좀 이상해요. 나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증거를 못 찾아서 졌다고 억울해 하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형광펜 값을 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USB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20개 넘는 스캔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의서였습니다. 주민들의 이름과 도장,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속성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달랐습니다. 어떤 파일은 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파일은 같은 날 여러 번 수정됐습니다. 나는 정분이의 동의서를 찾았습니다. 파일명은 동의서 15정분이 PDF였습니다. 생성 날짜는 9월 12일. 하지만 정분이는 그날 입원해 있었습니다. 낙상 사고로 병원에 사흘간 있었던 걸 나는 기억했습니다. 영수증을 전해주러 병원에 들렀었으니까요.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며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외상장부, 단골 명단, 특이사항 메모, 법원 기록과에서 일하던 습관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정분이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9월 12일 병원 입원 중 외상 정리 미룸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주민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가게에 들렀는지, 무엇을 샀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찮은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 파일과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동의서에 날인된 날짜와 실제 그 사람들의 행적을 맞춰봤습니다. 7명의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거나 장례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조합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인주통 바닥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인주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과 시절, 위조 문서를 감별하는 감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인주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성분, 농도, 번짐 패턴까지 같은 도장이라도 찍는 시점과 상태에 따라 흔적이 다릅니다. 나는 인주통을 열고 면밀히 살폈습니다.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가 말라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의 도장 자국은 선명하고 진했습니다. 다른 인주를 사용했다는 뜻일까요? 나는 USB에 있던 다른 주민들의 동의서를 확대했습니다. 도장 자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어떤 도장은 테두리가 흐릿했고 어떤 도장은 중심부가 번졌습니다. 같은 도장이라면 불가능한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도장을 복제했거나 아예 다른 도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새벽 4시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지만 저 멀리 조합 사무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로 USB 파일과 내 장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조합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카센터 뒤편 작은 사무실로 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조합 쪽에서 제 친구한테 압박 들어갔어요. USB 뺀 게 들통 난 것 같아요. 친구는 지금 휴직 상태예요.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녀는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익명의 문자였습니다. 딸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아버지 꼴 나고 싶냐?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신고해봤자 증거 없다고 할 거예요. 발신자 추적도 안 되는 번호예요.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더 이상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카센터를 나서는데 골목 입구에 검은 SUV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전석에 차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팀장은 시트에 편하게 기대앉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시는 것 같던데 구청에 민원 넣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차 팀장은 웃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80% 이상 동의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사장님 혼자 발버둥 쳐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적법한 절차였다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차 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진짜 충고하는 건데 가게나 잘 지키세요. 소방 점검 통과 못하면 영업 정지예요. 그리고 요즘 이 동네 위생 점검도 강화된다던데 식품 안 취급하시죠? 문구점이면 먼지 관리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그리고 정분이 할머니 말인데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던데요. 혼자 사시기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조합에서 요양시설 연계해 드릴 수도 있어요. 나는 차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요? 아니에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차 팀장은 다시 창문을 올렸고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가게로 돌아오자 단골 손님 몇 명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렀을 텐데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대낮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네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정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분희 씨, 정신 차려요. 나는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분이를 부축했습니다. 정분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집, 내 집. 구급차가 정분이를 싣고 떠났습니다. 나는 마당에 남아 계단을 살폈습니다. 계단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녹슨 나사가 풀려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분이는 뇌진탕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동네가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들, 좁은 골목들, 오래된 간판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풍경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 작은 증거 하나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분이는 이미 쓰러졌고 서유는 물러났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분이가 내 집이라고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조합의 설립 과정, 임원진 명단, 계약 업체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조합 임원진 명단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 팀장의 본명은 차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초기 서류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민호, 차 팀장의 형이었습니다. 나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10년 전 이 지역 인근에서 재개발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합 임원이 동의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착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임원의 이름이 차민호였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 팀장은 그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10년 전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냈습니다. 법원 기록과에서 일하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위조 수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장 복제, 필적 모방, 서류 날짜 조작. 지금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주 성분이었습니다. 당시 감정 결과 위조 도장에 사용된 인주는 시중 제품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번지지 않고 오래 보존되도록 화학 처리된 인주였습니다. 나는 내 도장의 인주를 다시 살폈습니다. 오래되고 바랜 천연 인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분이의 동의서에 찍힌 도장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나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팀장 사무실에 인주가 있습니까? 사진만 찍어줄 수 있나요? 하루 뒤 서윤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차 팀장 책상 서랍에 있는 인주통이었습니다. 상표를 확대해 보니 특수 제작 업체였습니다. 10년 전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업체였습니다.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결정적이지는 않네요. 정황상 의심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원본 동의서요. 조합이 보관 중인 원본을 확보해야 해요. 거기서 인주 성분 감정을 받으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조합이 원본 공개를 거부할 거라는 점이에요.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때 반상의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다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이 최종 동의율을 발표하고 이에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나는 설명회 당일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 파일, 장부 사본, 판결문, 인주 사진까지.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언론사도 한 곳 나와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차 팀장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의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제 재개발은 확정 단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차 팀장은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또 무슨 질문이십니까? 동의서 원본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차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본은 법적으로 보관 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기관에 인주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조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동의서 생성 날짜와 주민들의 실제 행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주 성분도 의심스럽습니다. 10년 전 이 지역 재개발 비리 사건과 수법이 동일합니다. 나는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건의 주범이 차민호 팀장님 형 아닙니까? 회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차 팀장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근거 없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USB와 장부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경찰과 구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동의서 원본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차 팀장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나를 노려봤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걸 못한 것을요. 설명회는 혼란 속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사장님, 조합 사무실 난리 났어요. 직원들이 서류 정리하고 팀장은 변호사랑 통화하고 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조합 사무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 팀장이 아닌 조합 이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였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부 주민께서 동의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든 동의서는 적법하게 작성됐습니다. 이사장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동의서 사본입니다.
공증인의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위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 공개는 가능합니까?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본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서 작은 화재가 있었고 일부 서류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공증 사본이 있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본 소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조합은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일부 주민의 악의적 음해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원본도 없고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화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결론났습니다. 고의성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셔터에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거짓말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끊겼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저 영감이 동네 재개발 맡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 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명이 계산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펜꽂이가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시죠? 밤에 조심하세요. 그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었지만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협박이라고 입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2층 방에서 잠을 청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깼습니다. 누군가 셔터를 흔드는 소리,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 모든 게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분인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정분인은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떡하죠? 고모는 퇴원해도 갈 곳이 없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동안 지키고 싶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증 사본이 있고 원본은 소실됐어요. 명예훼손 고소도 부담입니다.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합의라니요? 조합 측에서 제안이 왔어요. 고소 취하하고 사장님께는 적정한 보상금을 드린다고. 더 싸워봤자 사장님만 힘드실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온한 일상, 이웃들의 신뢰, 밤잠까지. 하지만 포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서랍에서 낡은 인주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이 도장으로 수많은 서류를 찍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보증서, 한 획 한 획이 신뢰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도장이 이제 누군가를 짓밟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밤을 새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발견했습니다. 동의서 스캔 파일의 메타데이터였습니다. 파일 속성에 스캔 장비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HP LASERJET 프로 M428FDW 그리고 장비 일련 번호까지. 나는 그 장비를 검색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있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스캔된 파일이었습니다. 어디서?
일련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구매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장비는 3년 전 한 법무사 사무실에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사는 10년 전 재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조합은 그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일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 원본이 나올지도 몰라요.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검사는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나는 압수수색 당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상자에 서류를 담아 날랐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본 나왔어요. 법무사 사무실 금고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의서 원본이 있었고 백지 위임장도 발견됐어요. 주민들 도장을 미리 받아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주 성분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시중 제품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거래요. 10년 전 사건과 동일한 업체 제품이에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차 팀장과 법무사를 소환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조작 사건 10년 만에 재발. 주민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과했고 어떤 이들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 동의서도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다 당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분이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검사, 변호사, 조합 측 대리인, 그리고 나까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동의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본 동의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인주 성분 감정서, 법무사 진술서, 하나하나가 조합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차 팀장은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나갔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서류를 다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의서에 찍힌 도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조작됐고 서명도 위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짓은 사람을 숫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그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추억이 쌓인 곳이고 가족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런 집을 빼앗기 위해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조합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결국 차 팀장은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청회는 조합의 동의서 무효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재개발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분희 씨 이겼어요. 동의서 무효됐어요. 정분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집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있어요. 정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근데 저는 이제 힘들어요. 집에 가도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겼지만 정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자신감도, 삶의 의지도. 정의는 통쾌했지만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조합은 해체됐고 차 팀장은 구속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받았고 새로운 조합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엔 투명하게 주민 중심으로. 하지만 동네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결국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열매를 맺었지만 아무도 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무엇을 지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매출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셔터 흔들리는 소리, 골목 지나가는 발소리, 모든 게 아직도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 한이 풀린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증거만 있었어도라고. 사장님은 그 증거를 찾으셨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분희 씨는 이미 집을 떠났고 동네는 예전 같지 않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며칠 뒤 나는 정분이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정분이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정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요즘 어때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해요. 밥도 맛있고. 근데 집 생각이 나요. 마당의 감나무, 부엌 냄새,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런 게 그리워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정분이네 감나무에서 땅감이었습니다. 제가 따왔어요. 올해도 잘 열렸어요. 정분이는 감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런 거라도 받으니까 집이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겼지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정의를 찾았지만 공허함은 남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나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인주통이 보였습니다. 나는 도장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도장으로 수많은 서류를 찍었습니다.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도장은 무기가 됐습니다. 나는 인주통 뚜껑을 열고 도장을 닦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천에 묻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장을 쓸 수 있을까요? 서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가게 불을 끄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분이네 집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긴 뒤 남는 건 무엇일까요? 통쾌함?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는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진실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도장 하나로 무너진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가게 셔터를 올릴 것입니다. 도장을 닫고 장부를 펼칠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